지금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정부조직법 통과가 될 뻔했는데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하루 미뤄지겠죠. 어쨌든 통과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검찰 개혁에 좀 저항하는 듯한 목소리도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법사위에서 보니까 최재형 검사하고 박성현 검사 태도 문제도 또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어떠셨습니까? 후배들의 어떤 후배라고 볼 수도 있는 후배들의 이런 국회에서의 태도. 근데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 네. 그러니까 검사들의 주장에 의하면 난 열심히 수사했는데 네. 압수물 처리 과정에서 실무관이 실수를 한 거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본인은 억울하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20년도 훨씬 지난 얘기인데 2003년 3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예. 2003년 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하고 검사와의 대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테이블에 앉은 8명이었나 그랬는데 그 이제 그 당시 평검사들이죠. 그 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뭐 이런저런 이거 질의응답도 아니고 뭐 하여튼 뭐 추궁 비슷하게 당신 청탁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태도 논란이 일어섰잖아요. 맞아요. 그때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예. 뭐 그때 이제 검사스럽다라는 말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뭐 이런 네.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일종의 그냥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철이 없는 거죠. 그 TV로 다 중계가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에요, 상대가. 선출된 권력. 그렇죠. 국민들의 국민 전체의 투표로 네. 선출된 대통령이고 그렇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됐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어쨌든 검사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조직의 최고 수장이라는 의미에서도 예. 예의는 갖췄어야지. 예의는 최대한.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도 예의는 철저하게 갖추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벌써 22년이 훨씬 더 지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 아니 그거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지.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거잖아요.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도 오히려 태도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검찰 간부들이 네. 뭐 간부들도 지금 조금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국회 출석하기 전에 당부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 자체, 이 모습을 보고 박상현 검사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최재형 검사까지 해서 이 모습을 보고 진짜 이 검찰 개혁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또 많아졌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어쨌든 그 뭐 앞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다. 그건 뭐 일단 네. 부차적인 얘기라고 치더라도 TV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이게 결국엔 중계가 되고 그렇죠. 또 나중에 뉴스에 나온다는 얘기는 네. 국민들이 지켜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보다는 그 화면을 결국엔 보게 될 국민을 상대로 예의를 갖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그렇네요. 그렇다면 본인이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도 최대한 자세를 올바로 하면서 지킬 건 지키면서 본인 얘기를 해야죠. 그래요. 뭐 최재형 엄마가 마이크를 이렇게 세워두고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여기 상임위에 나온 사람이 마이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마이크 자기 마음대로 못하냐 이렇게 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서 영상으로 또 뭐 요즘에 쇼츠로 워낙 많이 도니까 네. 그런 게 딱 잘라져서 딱 올라가는데 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모습. 그러니까 검사들의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내란 있을 때 내란 전에 민주당에서 계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김병주 최고위원 뭐 김민석 총리 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용현 장관이나 그 나왔던 이 군 수뇌부들의 표정이 어쩔 건데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표정이 막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막 잡아먹을 듯이 막 했던 그런 표정이 있었는데 전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검사들 모습을 보면서 에휴 뭐 얘기해 봐라. 내가 뭐 형사처벌 받을 거야 내가 나 형사처벌 안 받아 이런 거. 뭐 그래 해봐라. 뭐 불러서 뭐 기소하면은 수사하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깔려 있지 않나. 물론 뭐 검찰청이 해체되는 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때 김용현 장관이나 여인영 사령관 같은 사람들은 이 여기 품고 있는 이제 내란 할 거야. 계획이라도 있었지. 그때 야 이거 뭐 비상계엄해 갖고 하면 니네 다 끝나. 뭐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있었지. 물론 잘못된 계획이고 그렇죠. 해서는 안 되고 뭐 그거 때문에 지금 다들 구속되어 있습니다만. 네. 뭘 믿고 저래요? 뭘 믿고 저래? 믿을 구석도 없으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거 검찰 폐지 입법 우려를 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을 지우는 거 검찰 개혁의 오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추미애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총장 대행이라고 하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라는 상식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검찰 개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모습. 아니 뭐 지금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네. 곧 그만둘 거니까 그렇긴 한데. 그만두고 어디 가야 되니? 아유 당연히 그만두는 수순이죠. 검찰 편에서 검사들 편에서 지금은 그야말로 임시적으로 예.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뭐 많은 분들은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게 약간의 그 문제는 나중에 제기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헌법 조문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검찰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게 네. 공소청으로 바뀌게 되면 공소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공소청장이 돼야 되겠지. 그렇네요. 그렇게 그러면 이걸 된다면? 어떻게 이 헌법과의 불일치를 어떻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하.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헌법에 보면 뭐 감사원도 헌법기관으로 등장하고 국무총리도 물론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여태까지 국무총리가 너무 힘이 없었어. 그동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사실상 네. 다 했어. 아하. 그러니까 앞으로 국무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의 어떤 총괄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총괄 총리로 부르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무총리라는 명칭 대신 총괄 총리라는 명칭을 쓰면서 그 총괄 총리가 정말로 장관 임명제청에 제대로 제청권을 행사하고 뭐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뭐 이런 주장이 제기돼서 정부조직법상의 총괄 총리실의 규정에 대한 거로 바꾼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제기되겠느냐. 근데 헌법엔 국무총리가 나와 있는데 이게 충돌하는 문제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법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그거는 앞으로 문제 제기가 계속 될 겁니다. 그걸 뭐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또 네. 필요할 수 있겠네요. 헌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이 이제 충격적인 것은 검찰총장 대행이고 이재명 정부잖아요. 어쨌든. 근데 윤석열 정부에 살고 있는 느낌이 드는 발언이 나오니까 많이 화가 나셨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거 부적절한 발언이다. 어떠한 조치 적절할지 연구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참 내란이 아직 안 끝났고 뭔가 안 바뀐 부분이 있다. 뭔가 찜찜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그만둘 건데. 뭐 로펌으로 가서 뭐 해야 되니 로펌 못 가요. 못 가나요? 3년 동안은 적어도 못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장 이상급. 그러니까 검사장 이상급은 예. 매출이 연 100억이 넘는
큰 데는 로펌에는 못 못 가요. 적어도. 그럼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뭐 어떻게 3년 합니까? 동안은 그러니까 아주 규모가 규모가 작은 데 있던지 아니면 그냥 혼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있다가 네. 큰 데로 갈수 3년이 있고. 지난 다음에 가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대부분 예. 그 고위직 정관 출신들이 만 3년은 딴 데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김앤장 가는 이유가 이게 취업 취업이 승인이 안 되니까. 돼요. 예. 그래도 개인 사무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 정관의 네. 그런 예우, 특혜 이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검찰청이 남아 있어야 뭘 누리든지 말든지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뭐. 그렇네. 그렇네. 그래 그걸 우리가 생각해서라도 꼭 이번에 정부조직법 처리해야 됩니다.